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점은 코롱 티슈즈입니다. 코롱 티슈즈는 세계 최초의 골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인 구인보사의 미국 개발 및 상업화를 전담하고 있는 혁신 바이오 기업이죠.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무릎 통증을 완화하고 손상된 연골 구조를 개선하는 혁신 신약을 개발하는 선두주자예요. 자, 그렇다면 이 회사는 결국 무엇으로 돈을 버는 회사일까요? 코롱 티슈즈. 자, 글로벌 4조 원 규모에 달한 무릎 골관절염 시장에서 인보사의 미국 임상 성공력, 글로벌 기술 수출 및 품목 허가를 통한 상업화 로열티로 폭발적인 매출을 만들어내겠다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진 기업이에요. 특히 글로벌 바이오 시장 역시 자동화된 데이터 분석과 첨단 바이오 융복합 인프라를 통해서 임상 프로세스를 효율화하는 추세이며, 코롱티시는 오랜 기간 축적된 인보사의 독보적인 데이터와 기술을 통해 시장에 돈이 흘러 들어가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자, 코롱 티슈즈의 주가를 움직인 핵심 뉴스 현재 위치를 냉정하게 보면 주가 자체는 급락 후, 그쵸, 이제 고점을 찍었죠. 예. 찍고 조정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건 뭐죠? 이제 임상, 탑라인, 데이터 노출이죠. 예, 임상, 데이터 조출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7월이죠. 증권가 대부분 리포트에 따르면 인보사는 화이자나 일라이 릴리 같은 글로벌 빅파마들도 넘지 못한 골관절염, 맞아요, 신약의 문턱을 넘을 최초 후보군으로 꼽히며 성공 확률이 높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고요. 임상 3상 완료가 임박함에 따라 역사적인 분기점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주가를 견인하는 중장기적 구조의 변화탐이에요. 자, 반대로 리스크가 있죠. 여전히 적자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대규모 유증과 주식 전환 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서 주당 가치 희석 오버행 무담이 상존해 있고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돼야 돼요. 돼야 주가가 자체가 급등한다는. 그러니까 지금보다 그냥 과도기고 변동성이 있는 구간이 그냥 박스권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차트적으로 분석을 하기 전에요. 자, 여러분들, 그쵸, 현재 주식시장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분을 언급하는 게 아니라, 자, 지금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서 판 돈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폭등주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최근에 삼성전자 파업 이슈, 그쵸? 또 잦은 자동차의 파업 이슈, 이제 뭐예요? 로봇 자동화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로봇 자동화가 된다면 저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저는 로봇 배터리 관련주가 엄청나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제나 얼마나 오래 움직이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아직 시장에서 크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수급과 산업풀을 보면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자리입니다. 500만원 정도만 있으면 꼭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어요. 아래 번호로 종목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리포트를 남겨드릴 텐데, 더 자세한 내용은 오늘 영상 끝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 꼭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자, 차트적으로 보면, 그쵸? 15만원 찍고, 지금 주가는 하락을 하고 있는데, 10만원도 굉장히 의미 있는 가격대, 여러분들. 10만원, 10만원이라는 가격. 그쵸, 여러분들. 그쵸? 10만원은 엄청나게 중요한 가격대고요. 그 다음에, 자, 월봉의 흐름을 보면 아직 굉장히 잘 버티고 있다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그쵸? 이렇게 일봉을 보면, 많이 하락을 한 것 같지만, 월봉을 보면 그냥 잘 버텨주고 있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여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의 절반. 대략 95,000원. 그쵸?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편하게 보세요. 지금은 급락하고 그럴 자리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급락하고 그럴 자리가 아니에요? 그냥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쵸?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맞아요, 매도를 하고 그럴 자리 아니에요. 그냥 뭐다? 지금은 변동성의 구간이 아닌 그냥 기다리고 있는 폭풍 전야의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굳이 막 이 종목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자, 이 종목은 단순히 좋다 나쁘다라는 한마디로 끝낼 종목이 결코 아니죠. 시청자 여러분, 개개인의 보유 가격대가 어제인지 현재 수익 구간인지 아니면 과거에 물려있다가 이제 탈출을 고민하는 구간인지에 따라 대응해야 할 기준과 가격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향후 핵심 가격 대응 구간,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리스크 돌발 변수와 확인 기준을 담은 시크릿 체크 포인트가 준비되어 있어요. 내 계좌의 안전을 지키고 정밀한 전략을 세우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번호로 종목 아니면 코롱이라고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배터리 관련도 설명드립니다. 미리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한 중심주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죠. AI 반도체, HBM, 메모리 업황 기대감이 겹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반도체 제형주를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주식시장에 정말 중요한 것보다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을 따라가는 것보다 그 다음 돈이 어디로 움직일지를 먼저 보는 거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다음 수급은 어디로 갈까요? 지금 여기서 저는 단순히 2차 전지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요. 단순 로봇주만 보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봐야 할 건 AI 반도체, 다음에 이어질 수 있는 피지컬 AI, 그리고 로봇의 에너지 핵심 축이에요. 자,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AI가 두뇌라면 로봇은 몸입니다. 그런데 이 몸이 아무리 좋아도 오래 움직이지 못하면 산업 현장에서 쓸 수 없습니다. 공장에서 계속 움직이고 무거운 물건을 나르고 정밀한 작업을 반복하고 충전과 반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 바로 뭘까요? 바로 배터리입니다. BMS, 전력관리 충방전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 예.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2차 전지 종목을 제가 보자는 게 아니에요. 전기차 배터리와 로봇 배터리는 보는 기준이 틀립니다, 여러분들. 전기차는 긴 주행거리와 대용량이 중요하지만 하지만 산업용 로봇이나 협동로봇은 뭐예요, 여러분들? 순간 출력, 안정성, 충전 효율, 배터리 있으면 그리고 전력 제어가 훨씬 중요하죠. 고출력 배터리 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관심 있게 보는 쪽보다 단순 배터리 셀보다 로봇의 배터리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전력을 효율적으로 나눠주고 충전과 방전을 제어하는 핵심 부품 쪽이에요, 여러분들. 쉽게 말해 로봇의 배터리가 심장이라면 BMS와 전력 관리는 그 심장이 안정적으로 뛰게 하는 제어 장치죠. 대부분 투자자들은 로봇주라고 하면 로봇팔, 로봇 완성품, 자동화 장비만 먼저 보죠. 물론 그쪽도 중요하긴 해요. 하지만 실제 산업이 커질 때 조용히 같이 따라받는 건 배터리 관리, 전력 제어, 그쵸? 그리고 구동부 전원, 센서 전원, 그리고 고출력 배터리 쪽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또 여기에 최근에 삼성전자, 카카오의 파업 이슈, 그쵸? 자동차 업계의 파업 이슈, 인건비 부담, 공장 자동화, 미국 생산기지 투자, 현대차 그래 로봇 투자 흐름까지 겹치면 시장은 다시 자동화와 로봇 밸류체인을 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오해하시면 안 돼요. 파업 이슈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로봇주가 오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파업은 단기 뉴스. 하지만 자동화 투자는 보다 중장기 흐름이에요. 자동화 투자는. 기업들은 생산 차질을 줄이고 인건비 부담을 낮추고 공장 효율을 높이는 방향을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 과정에서 로봇, 배터리, 전력관리, 자동화 설비가 다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아무 종목이나 보면 안 되겠죠. 테마 안에서 조건이 필요하죠. 자, 로봇 또는 자동화 산업과 연결될 수 있는 실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둘째, 배터리나 전력 관리 쪽에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로 매출 연결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셋째, 최근 주가가 이미 과열된 상태인지 아니면 조정 이후 다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위치인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저는 여기서 차트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좋은 테마라고 해도 차트가 너무 올라 버렸다면 오히려 리스크가 커질 수 있죠. 반대로 한 차례 기대감이 붙었다가 눌림이 나오고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중요한 가격대를 지켜준다면 시장은 다시 제로를 기다리는 구간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봐야 할 건 세 가지죠. 첫째, 21선 부근을 잘 회복하는지, 그리고 61선이나 주요 매물대에서 지지가 나오고, 셋째, 거래량이 감소한 눌린 구간인지 아니면 수급이 빠지는 하락인지. 주가가 빠졌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떤 거래량이 빠졌는지, 어떠한 가격대에서 멈췄는지,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다시 돌아오는지예요. 특히 이런 테마성 종목 뉴스만 보고 접근하면 위험하죠.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건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 거래량, 그리고 뉴스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는지 보셔야 되고요. 제가 이 흐름을 관심 있게 보는 이슈는 단순히 로봇이라는 단어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시장의 흐름이 AI 반도체에서 피지컬 AI로, 피지컬 AI에서 로봇으로, 로봇에서 배터리와 전력 관리로 내려오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반도체가 시장의 두뇌를 담당했다면 다음 그 두뇌가 실제 산업에서 움직이는 몸, 즉 로봇입니다. 그리고 로봇이 오래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심장, 그게 바로 배터리와 전력 관리입니다. 자, 이 흐름 안에서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단순 로봇 테마가 아니라 로봇이 실제 산업 청정에서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핵심축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요, 이름보다 현재 가격대와 수급 위치가 더 중요해요. 이미 관심을 받는 구간인지 아니면 시장이 아직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구간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리하면이에요. 지금 시장의 중심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예요. 하지만 시장은 항상 다음 수급을 찾죠. 반도체 다음 흐름을 볼 수 있는 건 피지컬 AI와 로봇입니다. 그리고 로봇 안에서도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핵심 배터리, 전력관리, 중방전, 제어예요. 이쪽에서 여러분들 실제 사업 구조가 있고 돈이 나오는 종목을 사야 됩니다. 자, 제가 이 보고 있는 핵심 종목과 함께 현재 주가 위치, 중요한 지지 구간, 수급 체크 포인트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종목이라고 문의 주시면 제가 바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